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난주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도 그 해외에서 불어닥친 악재가 뭐 연이어 덮치면서 가야 할 주가가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을 연출한 뒤에 연휴, 사흘간의 연휴와 또 해외에서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악재가 겹치더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 개장하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코로나 환자 급증세에 의해서 시장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오늘도 아주 큰 폭의 셀트리온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4% 정도 되는 큰 폭의 하락을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지금 주주분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투자의 그 지표 내지는 목표로 삼았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뭐 계속 나올 때마다 정말 우연히도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그 어이없게 만들더니 이제 궁극적으로 실적을 뭐 어지간히 엄청난 실적을 내놨어야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사실상 그 우리나라 지금 증시 전체에서 또 이렇게 대형주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발군의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놓고 또 그 지금 현재 시점보다 미래 시점에 더 그 나아질, 더 개선되고 더 좋아질 실적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지만 다음 분기에는 더 많이, 또 그 다음 분기엔 더 많이, 또 올해보다 내년엔 더 많이 벌 것이라는 그런 그 힌트를 잔뜩 던져놓고 또 증명을 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이제 엿본 건데 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그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아무것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덮치면서 뭐 예를 들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정말 급락이 나왔는데 그 다른 이제 대형주들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많이 빠진 게 아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푹싹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주요 수급 주체가 그냥 뭐 묻지마 패대기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 정도는 또 잘 버틴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게 계속 뭐 무너질 그 수는 없고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 지구촌에 그 가득한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잠깐의 조정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줄 때 또 그 빠졌던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또 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반대로 다른 종목들이 또 내려오고 또 이게 좀 잠잠해지면 또 반대로 이렇게 기대감에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종목별로 또 산업군별로 이렇게 순환장세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 시장 상황부터 좀 먼저 보고 지나가면 오늘 코스피에서 65종목이 오르고 827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6%가 이제 폭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28종목이 오르고 1198종목이 빠져서 4.17% 완전 급락이 나왔습니다. 매수 주체를 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외국인이 매수를 거들었는데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동안에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 기관이 그 개인들의 매물을 싼 지점, 폭락한 지점에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이제 고객 예탁금 이게 51조 원을 다시 또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들이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요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그 코스피 대장주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언택트주 두 종목 빼고는 다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0.16% 빠진 거 빼고는 뭐 삼성물산 6%, 현대모비스와 NC소프트, LG생활건강이 4%대, 또 현대차가 5%대 굉장히 크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CJN이 이제 진단키트주 대장주가 혼자 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확산이 된다는 소식에 19%의 급등을 한 것을 빼고는, 제넥신과 스튜디오 콜마 B&H가 1%대 상승을 한 것을 빼고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4%, 제약이 3.19% 빠진 게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이 하락폭이요. 뭐 CJ ENM 8.68%, 휴젤 8.72%, 스튜디오 드래곤 6.25%, 뭐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컸고, HLB도 4.36%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아주 폭락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동건 연구원이라는 분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탄탄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펀더멘탈이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이고, 시판 중인 의약품이 없는 바이오텍의 경우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ST팜, 매드팩토, 또 큐리언트,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5종목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안정적 실적 성장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 추가 실적 성장 동력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목할 기업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T팜을 꼽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출시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고성장하고 있다. 이들 바이오시밀러들은 항암제 또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로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도 꾸준한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뭐합니까? 주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또 오늘 왕창 빠진 것에 비하면 또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수급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시간의 거래에서 0.4% 400원이 오른 10만 6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계속 파란불을 켜고 있다가 마감 10분 전에 100원, 400원 하면서 결국 400원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0.82% 2,500원이 오른 30만 6,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 장 막판에 바짝 끌어올리고 끝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0.09% 100원이 오른 10만 9,2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역시 계속 파란불을 켜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로 바뀐 채 끝났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만 24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이틀 연속 그 2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기관이 21만 3천 주 굉장히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4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뭐 전 업종 전 분야 전체에서 다 매도가 들어왔고요.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다기보다 거래량이 좀 약간 줄면서 빠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장중에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이제 외국인이 아침에 매도 6천주 매도로 이제 들어온 이후 잠깐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전에 잠깐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매도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2시 이제 넘으면서 외국인도 매도세가 멈추고 기관도 이제 오히려 매수, 천주 매수 투신 쪽에서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또 시간외 거래까지 이렇게 약간 오르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14일과 오늘의 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이 정도에서 한 10만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다 이런 점은 좀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은 오늘 반대로 개인이 21만 천주를 팔았고요. 기관이 10만 9천주, 외국인이 10만 5천주를 샀는데 금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보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기타 금융, 투신 이런 쪽은 조금 이제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계속 상승 일변도로 있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결국에 0.16%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조금 이제 셀트리온의 오늘 흐름은 사실 굉장히 아쉽죠. 그래도 상승 계속 한 6,000원에서 한 7, 8,000원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다 반납하고 결국에 약간의 그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셀트리온 그룹 주주분들은 오늘 굉장히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오늘 장중에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도 살짝 포지션이 조금 이제 바뀌고 기관도 장 막판에 조금 더는 그래서 이제 그 오후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는 바로 외국인 기관이 이제 포지션을 전환한 데 잇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 오늘 개인이 6천주 샀고 외국인이 11,000주를 샀는데 기관만 15,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 쪽에서는 다 소량입니다만 좀 매도 쪽으로 우세가 나타났고요. 거래량은 14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3%대의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36만 주가 이제 오늘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10만 9,100원 그러니까 11만 원대가 깨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셀트리온 제약도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히 오랜만에 그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던 게 8월 2일 이후입니다. 2일 이후 처음으로 그 이평선 5일, 10일, 20일, 60일 선을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에서부터 그 가까이에 있는 60일선과 20일선의 한 10만 2천원 선 자리부터 회복해서 뭐 가급적이면은 그 5일선이 이제 있는 자리하고 있는 한 10만 5천원 정도까지 뭐 그 단번에 뚫어내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 내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일단 10만 2천원 선 자리 한 10만 2,500원 정도 되는 이 21선과 61선 자리가 있는 부분을 뚫어내야 되고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은
그 이제 지난번 91,100원 있는 그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10만 원 오늘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10만 원 정도 선, 물론 9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 10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조 지표들을 보면 스토캐스틱이 어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MACD와 OBV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진 않은 이제 기준선에 딱 거의 닿을랑 말랑한 정도의 홀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이평선을 상방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이평선 두 개를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그 60일선의 이제 60일선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상향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꽤 오랜 조정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60일선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평선이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이제 만들 준비는 다 돼 있다. 근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리 그 봐도 이 지금 같은 이 엄청난 실적을 내놓았을 때는 여기에 좀 부응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진 그 실적 장세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내놓은 그 종목들은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도 사실은 오늘 그 60일선을 제외한 5일선, 11선, 21선의 아래쪽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11선에 간신히 걸쳐 있다가 이제 금요일에 11선을 찍고 내려오고 난 뒤에 5일선도 다 이제 이탈을 하는, 그래서 이 60일선 하나만 밑에 하방에 놔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8월 3일에 있었던 저 하방에 60일선 언저리까지 가는 그 정도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오늘 이제 그래도 종일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음봉으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방의 어떤 지지는 이제 굳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한 30만 원대 후반 정도에 있는 이 이평선들을 하나씩 다 뚫고 올라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빠른 이제 시간 안에 그 또 강력한 힘을 실어서 뚫고 올라가야만 이 상방 추세로 완전히 굳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60일선의 그 상승 추세가 아직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60일선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단기간에 또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조지표만 또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어제 나왔죠.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고, MACD는 매도가 계속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홀딩 구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OBV가 어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 오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의 보조 지표만 놓고 보면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같이 지금 실적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물론 재료가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그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이 빠졌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히려 싼 가격에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셀트리온도 오늘 좀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또 시간에서 또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약은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하방이 최근 2달간 최저치, 최근 2달도 넘었죠. 한 석 달 가까이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0만 8천 원까지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낮추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굉장히 폭이 완만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최근에 60일선을 지난주 60일선을 뚫고 내려왔던 구간, 그리고 21선이 60일선을 뚫고 내려왔던 지난주 중반의 데드크로스 구간 정도에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스토캐스틱 이미 지난주 초반 정도에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MACD도 뭐 매도 후 홀딩 구간, 매수가 나오지 않은 채 홀딩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고, OBV도 매도가 나와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제약이 단독의 어떤 센 모멘텀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좀 강력하게 상방으로 전환을 쫙 하면서 제약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 셀트리온은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헬스케어가 제약보다 더 많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잘 갔던 종목에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해서요. 내일 어떻게 이 주가가 진행이 될지, 내일 상황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재료 소멸의 측면도 좀 있고, 또 최근에 조금 이제 긴 하락 이후 짧은 반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오늘 시장을 거의 뭐 잡아먹은 상태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크게 흔들린 것은 또 아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모습이 좋았고, 또 장 마감 이후에 세 종목 다 시간에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괜찮은 흐름을 연출하지 않겠느냐 하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긴 연휴가 어쩌면 독이 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또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추이,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진단키트주의 지속적인 어떤 수출 소식,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줘야만 그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신한증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고 또 시장에 강력한 어떤 실적에 대한 약속, 또 어떤 강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다, 언젠간 간다.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닐 뿐이다. 그렇게 이 강력한 어떤 실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를 불안해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불안하진 않는 그런 심리적인 그 상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사실 그 주주들의 이제 손실의 구간도 길어지고 폭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견디기가 힘들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뭐 종목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산 구간보다 좀 밑으로 떨어질 때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 좀 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견디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시간이 이어져 오면서 이제 많이 적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쭉쭉 빠지는 그런 그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일정 부분 그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하방을 잡고 튀어 오를 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장기적이라는 게 뭐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라 뭐 3년 뒤, 뭐 5년 뒤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잡아버리면 배당도 뭐 충분히 주겠다, 또 실적 걱정 없겠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믿음이 딱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그 안에 꼭 3년까지, 5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몇 달 뒤 또는 뭐 1년쯤 뒤 아니면 한 6개월쯤 뒤에는 지금의 이 구간은 다 탈피하고 나지 않을까, 탈피한 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가짐을 좀 잘 다잡는 그런 것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좀 그런 위로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